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작가들이 쓴 책에서도 얻을 수 있는 분명히 좋은 점들이 있겠지만 가끔은 감히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 싶다면 이런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리고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책 3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먼저 따단! 이문재님의 시집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문재 시인님이 쓰신 시집이라든지 수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군더더기가 전혀 없고 단어라든지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이문재님이 쓰신 책을 읽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맑아지는 느낌? 이 시집은 제가 2022년 초쯤에 제 지인분들한테 정말 많이 선물했던 책이에요. 올해 결혼한 제 친구한테 축사로 읽어준 시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린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이 어떤 경우라는 시는 읽으면 진짜 위안이 되고 응원 같은 시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하찮아 보일 때가 매 순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또 이 세상에 있는 정말 한 명에게라도 소중한 사람인 걸 생각하니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죠. 그 한 명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반려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집을 읽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읽지 못하시더라도 지금 방금 낭송해드린 어떤 경우라는 시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책은 따단!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인문학 책이지만 쉽게 쓰여진 책이고요. 그리고 커버 자체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너무 예쁘게 나와 있어요. 스웨덴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던 어떤 대기업 직장인이 모든 걸 관두고 태국에 있는 한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17년간 이제 스님으로 태국에서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왜 돌아왔는지는 제가 얘기하면 또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대입이 잘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보통은 이제 좋은 회사 막 대기업 이런 데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뭔가 우리 사회가 정해둔 삶의 성공의 루트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스웨덴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저자도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나?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태국으로 가서 스님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작가가 본인 내면한테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오랫동안 질문을 하고 고뇌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혹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이 작가만큼 깊게 고민했었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이러면서 퇴사를 하고 장기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퇴사하고 자기 회사를 차리거나 이런 게 요즘 우리 세대가 고민 끝에 내리는 뭔가 새로운 인생의 결정들인데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이런 것조차 남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결정은 진짜 내면의 깊은 연구랑 그리고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책의 저자처럼. 근데 혹시나 퇴사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요즘 트렌드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라고 못할 거 있어? 이렇게 되게 쉽게 결정 내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뭔가 쉬어가고 싶다. 그런 쉼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다음은 따단! 김소연님의 한 글자 사전입니다. 김소연님은 이 사전 시리즈로 여러 책을 출간하셨는데 작년에 책 추천하는 영상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마음사전이라는 김소연님의 책을 추천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김소연님의 한 글자 사전을 추천드리고 싶고 이 책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한 글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꽤 길게 쓰신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짧게 쓰신 부분도 있어요. 제가 특히 공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28쪽에 있는 격,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격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모든 걸 가진 자에게서보다 거의 가진 게 없는 자에게서 더 잘 목격할 수 있는 가치이고, 모든 걸 가진 자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유일한 가치이고, 거의 가진 게 없는 자가 유일하게 잃기 싫은 마지막 가치이기 때문이다. 처음 이 책을 읽었었을 때가 22년 봄이었어요. 그때 이 페이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했죠. 맞아, 격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지. 그런데요, 가을이 돼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었을 때 뭔가 다르게 이 부분이 해석이 됐어요. 봄에서 가을 그 중간 텀 동안 제가 또 여러 가지 겪고 경험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겪은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읽으니까 모든 걸 가진 자가 이 격이라는 것까지 가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반면 거의 가진 게 없는 자가 이 격이라는 이 자체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본인이 이 격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그런 것조차 모를 수도 있겠구나. 책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경험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또 위로받을 수 있고. 그 다음은 짜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인문학 책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상황에 놓이게 됐고, 이분을 평소 따르던 이제 제자분이 이어령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선생은 경험이다. 결국 그게 무슨 말인가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산 이런 참된 어르신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아직 겪지 못한 경험, 경륜 이런 걸 이제 어르신분들한테 배울 수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계획을 짜볼 수도 있잖아요. 혹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듣거나 읽으면 어떻게 이런 다른 면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볼 수 있을까? 혹은 저런 호수 같은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작가들이 쓴 책에서도 얻을 수 있는 분명히 좋은 점들이 있겠지만, 가끔은 감히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 싶다면 이런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단! 네, 심호흡의 필요라는 일본 작가가 쓴 에세이 책이에요. 굉장히 얇습니다. 저랑 친한 책방 사장님이 선물을 해주신 책이에요.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택배 박스가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는데 이 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목이 저한테 딱 필요한, 그 순간 필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읽었어요. 제가 한 부분 읽어볼게요. 77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냥 걷는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길 모퉁이가 나오면 쓱 방향을 바꾼다. 모퉁이를 돌면 길 앞의 풍경이 확 달라진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좁은 길도 있고 뜻밖의 내리막길에서 무릎이 후들거리기도 한다. 넓은 길로 나오면 멀리서 하늘이 이쪽으로 천천히 펼쳐진다. 어느 길이든 길 하나하나가 저마다 다르다. 어디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걷는 것을 즐기기 위해 마을을 걷는다. 아주 간단하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그럴까? 어디로 뭔가를 하러 갈 수는 있어도 걷는 것 자체를 즐기기 위해 걷는 것. 그게 쉽게 잘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가장 간단한 것.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내가 목표나 목적 없이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아예 안 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가장 간단한 거다 라는 이 말도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결국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내가 파악하고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것 같고, 여전히 제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3권의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따단! 죽은 시인의 사회. 왜 영문 버전으로 갖고 있냐면 한글 버전을 수십 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려고 영문 버전을 예전에 샀고 또 영문 버전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영어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10대 후반 때 굉장히 많이 읽었고 대학교 입학해서도 제일 많이 빌린 책이에요. 학교 도서관에서. 영화로도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쵸? 10대인 분들 혹은 20대인데 아직 사회생활을 하시기 전인 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책을 읽으시면 이런 사고방식도 나쁘지 않구나. 어쩌면 옳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삶이 오히려 따뜻한 삶일 수도 있겠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 존 키딩이라는 문학 선생님이 나오는데 문학 시간에 입시 공부 안 가르치고 막 시를 읽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아니 뭐 입시 공부를 안 가르치고 무슨 시를 낭송하재 처음에 애들도 의아해 했는데 점차 이제 존 키딩 선생님의 그런 사고방식에 애들도 매료가 돼서 그런 학생들의 고민과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담긴 소설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읽었었을 때 아, 나 존 키딩 같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존 키딩 선생님 같은 어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미 20대 중후반, 30대, 40대시라면은 주변에 고민이 많은 조카 혹은 사촌 동생에게 선물해주면 굉장히 좋을 책입니다. 그 다음은 20대 조디의 책 이콜 바로 이거죠. 보이시나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너무너무 좋아해서 영문판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체코 갔었을 때 구입한 책입니다. 고민 있을 때마다 읽는 책이에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고민이 사라져요. 고민을 잊게 돼요. 이게 소설인데 역사 이야기까지 믹스가 돼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나름 좋아하는 외국 작가도 생긴 거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밀란 쿤데라거든요. 그래서 밀란 쿤데라를 좋아하게 돼서 이분이 쓴 책, 다른 책도 읽게 되었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어보시고 밀란 쿤데라 괜찮은 작가다라고 느낌이 오신 분들은 향수라는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책은 따단! 인생의 마지막 질문. 정재현 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거는 30대 됐을 때 저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준 책입니다. 작년에도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었어요. 이 책이 이제 4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2가지 파트는 기독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종교가 없어서 이 부분은 좀 공감이 안 됐고 나머지 2파트는 그냥 제 머릿속에 심고 싶을 정도로 잊어버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30대 때 제일 많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아, 나 왜 그랬지? 이렇게 반성하고 싶을 때 읽고 싶은 책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20대 때는 잘해야지 약간 이게 강했다면 30대 때는 지혜롭게 해야지 이런 게 좀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저에게 영향을 준 책에 대해서 소개했고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통틀어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3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여러분들에게 잠시라도 도움이라든지 위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